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다 생각이 안 나고 1, 2번만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악당하고 어떤 남성이 있습니다. 이 악당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를 남성이 빼앗습니다. 악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몽둥이를 빼앗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악당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다 보니까 악당이 센 게 아니라 센 척 했던 거예요. 악당은 계속해서 맞지만 계속 맞고 또 맞아요. 그러나 쉽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악당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 꿈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언니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집을 보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의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면서 집을 파손해 놨습니다. 특히 창문 쪽이 파손이 됐습니다. 창문 전체에 그 철망이 있는데요. 유리문이나 다른 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뭐가 잘못된가 봐요. 그리고 이사 나가면서 집을 지저분하게 해놨는데요. 김치를 그 철망에 붙여놨어요. 전체를 배추잎 한 장씩, 김치잎 한 장씩 이렇게 드문드문 붙여놨어요. 근데 꿈속에서요, 해몽이 와요. 김치는 좋은 건데 김치를 저렇게 창문에 널어놨다는 것은 좋은 건데, 좋은 꿈인데 좋은 징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니하고 그 남성이 와가지고요,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되는지. 언니가 얘기하기를 저 남성은 처음에만 그 분노 폭발해 갖고 자기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런 그 의지가 없어지는, 그러니까는 지구력이 없는 인간,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또 다른 면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성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증거를 확보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지금 네가 고쳐놨으니까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열심히 수집을 해서 사진 찍고 다 모아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도중에 무슨 꿈이 있었는데 중요한 꿈이 기억이 잘 안 나. 얘기하는 도중에 그 남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내 가방 안에서 통장 2개를 끄집어냅니다. 하나가 국민은행 통장입니다. 확 낚아채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다시 빼앗았어요. 다행입니다. 통장을 빼앗기지 않아서 참 다행스러운 꿈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내가 다시 찾았습니다. 통장에는 큰 금액의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액과 상관없이 통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집 커다란 거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그 집 너무 잘 지어놨다고. 나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시설을 거실에다 특이하게 거실에다 한다합니다. 그래 봤더니 거실 한켠에 장작을 대고 불이 빨갛게 올라와요. 그 위에 항아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동그란 입구가 넓고 그 다음에 약간 호리병처럼 들어가고 몇 센치야? 30cm 이상 약간 몇 센치 정도 돌아가냐? 20cm 정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배가 볼록하고 그런 항아리. 예.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웨이브가 곡선이 다 아름다운 널찍한 항아리, 사람 하나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 거기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물에 기포가 막 올라와요. 굉장히 뜨겁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너무 뜨거워요. 큰일 납니다. 못 들어가요. 그랬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저 불이라도 제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을 계속 된 상태로 튀겨지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꿈에서 이성이 작동해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좋은 꿈입니다. 끓는 물 가득 채워진 아주 깨끗한 물 목욕을 하겠다. 멋있습니다. 아주 원더풀한 꿈입니다. 근데 참 불편한 것은 어째서 꿈에서 이렇게 현실 세계와는 맞지 않는 꿈들이 좋은 꿈일까? 적당한 온도에서 편안하게 목욕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꿈의 세계는 진짜. 그리고 라스트입니다. 우리 집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냐? 그냥 7명 정도가 왔어. 7명. 근데 자기들을 소개하기를 자기들은 그 결혼정보업체와 연결해서 그 커플을 맺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내가 처음에 그자들을 봤을 적에 그 어린아이들이 분별을 해봤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냐 나쁜 사람들이냐 처음에는 나쁘게 인지가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우리 남편은 36에 결혼했어요. 여자 보기 지지도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연애도 못 해보고 그렇게 노총각으로 죽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상하게 나랑 결혼했다는 게 결혼했는데 또 결혼해도 될 것 같은 불쌍했어요. 노총각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혼했다는 걸 망각했나? 그러면서 여기 이분이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 이분이다. 네, 그러면서 남편을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막 손을 잡으면서 사양을 하는데요. 입금에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의 하기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매쟁이는 이제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7명 정도가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시킬 사람. 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을 소개해요. 우리 남편은 확신이 없어요. 3대째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을 어지럽게 시켜놨기 때문에 신앙이 전혀 없는 초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잡고 이제 전도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끔 비디오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딱히 누가 이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장소가 바뀌어서 어떤 매장인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큰 성인 남성과 만나서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인 남성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썼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뒤통수가 깨져 있어요. 엄청 많이 누군가에게 가격을 당하고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요, 매우 슬프게 울면서 나를 안았는데 그 자세는 남편이 내 아래에 깔려있고 나는 남편을 껴안고 있는데 남편이 울고 있고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딱 다운이 되어버려. 정지 상태. 그러나 숨은 쉬어지는 우리 남편이 뒤통수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내 머리를. 매우 슬퍼합니다. 내가 배신당한 세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 그런 게 아닐까요? 피가 내 뒤통수를 내가 볼 수는 없는데 피가 이렇게 흥건히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지식하고 이 눈으로 보는 환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지식도 아니고 동영상처럼 내가 뒤통수를 보는 것도 아닌데 그 모양이나 그 색깔이 알아져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까? 투시?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마치 냄새가 미각으로 알아지는 것 같은 현상이랄까. 영적인 현상은 진짜 너무 어렵고 신비롭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내가 모르던
또 다른 차원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